안녕하세요. 정보통신학과 김지영입니다. 얼마 전 그 시장조사 전문 업체인 가트너가 2014년 주목할 만한 10대 전략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가트너는 세계 40개국에 약 4천여 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IT 분야의 리서치 회사입니다. 이들은 매년 10월,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는 잠재력 있는 전략 기술 10가지를 발표를 하는데요. 보통 전년도와 같거나 또 뭐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는 기술들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 가트너가 그 글로벌 리서치 전문 업체인 만큼 신뢰성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주시해봐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그 특강의 주제로 삼고 있는 이 소셜 미디어, 소셜 기술과 관련해서는 2011년에도 언급이 됐었고요. 2012년에도 이런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 이런 소셜 기술들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2013년, 그러니까 2013년 10월에 발표된 2014년에 주목해야 할 10대 기술에는 그 소셜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빠졌어요. 그러나 이 가트너가 그 강조한 기술 중에 하나가 그 디지털 산업 경제를 강조했거든요. 근데 그 디지털 산업 경제 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살펴보니까 그 디지털 산업 경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소셜이라든지 또 모바일, 그 클라우드 그런 어떤 다양한 정보가 서로 융합되어 만들어지는 힘의 결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셜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흐름들을 이렇게 아예 뭐 새로운 어떤 그 주목해야 할 트렌드로는 넣진 않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그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단 가트너 보고서에서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떠오르는 기술로서 소셜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IT 분야에서 관련 컨퍼런스가 많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또 이런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의 동향을 소개하는 학회지도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소셜 기술들은 우리가 꼭 한번 짚고 알아가야 할 사회적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그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요.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활용 형태인 소셜 미디어 광고라든지 또 소셜 TV, 소셜 게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소셜 미디어라는 용어 언제부터 많이 들으셨어요? 보통 뭐 한 2011년, 12년 그리고 올 한 해도 이런 소셜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문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소셜 커머스라든지 또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그리고 이제 각종 상품 앞에 소셜자를 상당히 많이 붙이고 있어요. 한때 지금도 물론 유행하고 있는 힐링이라는 단어도 어떤 제품 앞에도 계속 힐링이라는 단어가 많이 붙어 들어가듯이 소셜도 역시 그러한 대세이기 때문에 상품이나 혹은 트렌드 앞에 소셜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고 있는데 이 소셜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2004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셜 미디어라는 것은 보통 소셜 네트워크, 여러분들 SNS라고 불리는 것들 있죠. 그리고 또 위키스, 그리고 또 팟캐스트, 또 콘텐츠 커뮤니티, 마이크로 블로깅 이러한 그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분야가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진화될 수밖에 없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바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진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셜 미디어가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 형태라든지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셜미디어는 어떤 분야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방송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이렇게 어떤 그 일방향적 그런 그 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던 방송 영역에서 이제는 쌍방향적 소통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요즘 아마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홈쇼핑 같은 것들을 이제 좀 간혹 보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그 쇼핑 호스트가 나와서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판매를 하죠.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뭐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저 물건, 쇼핑 호스트가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진짜 저 바지 사면 진짜 따뜻한 건가? 뭐 안에 뭐 제대로 뭐 기모는 들어있는가? 뭐 이런 거 궁금한 게 있다고요. 그러면 전화로 상담원한테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그 상담원이 그 상품에 대한 모든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담원이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쇼핑 호스트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거나 혹은 아니면 내가 궁금한 내용을 쇼핑 호스트가 이렇게 뭐 방송에서 알려주게끔 전달을 하는 형태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요즘은 이제 뭐 다 모든 그 홈쇼핑 채널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특정 홈쇼핑 채널에서는 제가 이제 그 카카오톡으로 얘기를 보내요. 뭐 정말 그거 따뜻합니까? 뭐 혹은 구조는 뭐 어떻게 생겼습니까? 좀 뒤집어서 보여주세요. 뭐 이러한 것들을 요구를 보내면 그 제가 보낸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아래쪽 하단에 내용이 뜹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쇼핑 호스트가 모니터링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모든 내용들을 다 반송하면서 다 반영하지는 않고요. 이제 그 중에 몇 개의 그 카카오톡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들을 이제 반영해서 쇼핑 호스트가 다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제품의 어떤 그 방송 영역에 있어서 예전에 그냥 뭐 쇼핑 호스트가 쭉 일방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소비자들이 참여해서 그 내용에 대한 그 상품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고 또 뭐 그러한 그 내용들을 그 쇼핑 호스트가 반영하는 형태, 즉 쌍방향적 소통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이런 어떤 홈쇼핑 채널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 뭐 일반 그 라디오 프로그램도 뭐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그 내용을 전달해서 그 내용이 소개받는 그런 프로들이 거의 다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방송 영역에서는 상당히 큰 어떤 그 변화가 불러일으켜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광고 영역에서도 역시 프로슈머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새로운 그 소비 형태를 탄생을 시켰는데요. 그 프로슈머라고 하면은 보통 그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예요.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의 합성어인데 이 소비자가 그 소비는 물론 이제는 어떻게까지 제품의 개발이라든지 유통 과정에까지 직접 참여하는 그 생산적 소비자로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요즘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인터넷에 보니까요. 그린 프로슈머라고 모집을 하더라고요. 일반 그 뭐 상품 이야기 해도 되죠? 그 화장품 뭐 이니스프리라고 하는 이렇게 화장품 브랜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그린 프로슈머를 모집을 해요. 이 그린 프로슈머의 역할이 이제 과연 뭐냐? 실제로 화장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뭐 이렇게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제품을 생산하는데 반영을 해서 새롭게 어떤 그 소비자의 흐름을 반영한 제품을 개발해내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 프로슈머가 이런 그 화장품 계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프로슈머들을 모집을 하고 또 이런 소비자들을 직접 그 유통 과정 또 제품 개발에까지 참여시키는 형태가 많이 그 요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정치라든지 또 문화 또 사회 전반에
그 지각 변동을 우리가 일으키면서 일상생활의 변화를 초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셜미디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소셜미디어 서비스란 무엇이냐? 자, 정의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요. 온라인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정보라든지 지식, 또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활동, 그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을 우리가 소셜미디어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간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표현 매체 또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소셜미디어의 특성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그러한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어떤 특성이에요? 네, 많은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참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식이라든지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데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네, 쌍방향 대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죠. 댓글 등을 통해서 쌍방향 대화를 지향을 하고 또 온라인상에서 사진이라든지 취미, 드라마 같은 그 동일 관심사에 대해서 그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가죠? 커뮤니티를 이루고 또 이를 통해서 같이 소통하는 그런 구조들을 담고 있죠. 자, 이런 그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바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SN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소셜 그 네트워크 서비스의 가장 그 1인자로 손꼽히는 게 어떤 서비스예요? 네, 페이스북이죠. 2013년 초반에 이 페이스북의 전 세계 가입자 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약 11억 명에 도달을 하고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이게 23%나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우리 전 세계 인구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2012년, 그러니까 12년 말 기준으로 대략 한 70억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0억 명의 지금 페이스북의 가입자가 11억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닌가요? 성공을 한 그런 서비스인 거죠. 이러한 그 소셜 그 네트워크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또 뭐도 있죠? 네, 블로그도 있죠. 그래서 이 블로그는 여러분들 어떤 단어의 합성어인지 알고 계시죠? 웹과 로그, 즉 일기의 합성어죠. 그래서 기존의 그 개인 홈페이지보다는 관리가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그런 그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로 대표되는 위키스. 이거는 직접 그 이용자가 직접 편집도 가능하고 또 그러니까 편집이 가능한 웹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내가 웹상에다가 콘텐츠를 직접 추가하거나 또는 정보 편집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방송이라든지 또 방송이랑 또 아이팟에 우리가 합성어로 얘기하는 팟캐스트, 그쵸? 그런 것도 역시 웹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새로운 오디오 파일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해서 제공되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 뭐 이러한 것도 다 우리가 그 소셜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종류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그 소셜 미디어 서비스 시장의 어떤 지금 현 상태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조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가트너에 따르면 2011년에 그 인터넷 사용자 수의 약 50%가 소셜 미디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 한 뭐 이렇게 중반쯤에 전 세계적으로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전년 대비 약 13%가 증가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 총 인원을 따져보니까 약 한 11억 명에서 12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수치는 2016년까지 약 15억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 정도에는 이러한 그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약 15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뭐 7분의 1 정도가 이런 그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1년 기준 전 세계 소셜 미디어 시장 규모가 놀라지 마세요. 118억 원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가 되는 거죠. 가장 큰 수익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바로 광고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그 수익원 중에 달리고 있는 분야가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소셜 게임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셜 미디어 시장 규모가 2016년까지 계속해서 약 23%의 그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앞으로도 이런 그 소셜 미디어 시장은 청신호겠죠. 이쪽 분야의 뭐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또 소셜 게임 같은 것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요, 저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주요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그 활용 분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서비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바로 SNS가 되겠어요. 자, 이 SNS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일단 그 사용자들이 상호 간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서비스가 되겠죠. 최초의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혹시 어떤 거였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게 1995년도에 서비스를 개시했던 classmate.com이라는 것이 지금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가장 아주 뭐라 그러죠? 부모예요. 그러니까 1995년도에 이런 서비스를 개시를 했으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싸이월드를 중심으로 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계 선두주자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살펴보니까 1위는 당연히 페이스북이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트위터라든지 또 구글, 그러니까 구글의 그 구글 플러스 있죠. 그런 순위들이 뒤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페이스북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아마 그 페이스북의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서비스를 개발을 했던 그 사람 이름은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마크 주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04년 그러니까 하버드를 다니고 있었을 때 교내 활동을 위한 사회적 매체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페이스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연도를 따져보세요. 지금 2013년도니까 불과 한 10년도 안 돼서 이게 전 세계인의 어떤 그러니까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서비스로 지금 서비스로 지금 그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전 세계인을 아우르는 즉 전 세계인을 연결하는 주요한 소셜 미디어가 된 것이죠. 특히 또 최근에는 이 페이스북에 어떤 기능들을 지원을 또 하고 있냐면 그래프 서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신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죠. 이 그래프 서치, 즉 그래프 검색은 페이스북 내에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하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발표한 서비스입니다. 이 페이스북이 그 기존 검색과 다르다는 점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존 검색이 그냥 키워드의 조합에 매칭되는 결과를 그냥 단순하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 서치는 문장의 조합을 해서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든지 또 장소, 또 사진, 관심사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검색을 그냥 단순히 뭐 이탈리아, 뭐 뉴욕, 뭐 친구 이렇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하는 뉴욕에 사는 내 친구 이런 식으로 자연어에 가까운 검색어를 입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예전 같으면 그냥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쭉 보여줄 텐데 실제로는 정말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하고 또 뉴욕에 사는 내 친구가 검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리스트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획기적인 서비스가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되게 편리한 기술 중에 하나겠죠. 자, 이 마크 주커버크의 재산이 지금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원이 넘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고요. 또 본인이 생각하는 야 이런 기능 좀 있으면 안 돼? 이런 기능 좀 내가 좀 한번 만들어 볼까? 자신이 이런 어떤 그 생각하는 것들을 실제로 실천으로 만들어내는 굉장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소셜 네트워크와 관련된 그 페이스북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또 서비스 활용 영역이 있을까요? 네, 소셜 미디어 광고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소셜 미디어 시장 그 매출액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소셜 미디어 광고인데요. 이거는 보통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직접 올리고 또 공유하는 온라인 광고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셜 미디어 광고에는요,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광고 상품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페이스북의 광고 상품은 페이스북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광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특정 브랜드 페이지에 올린 글에 대해서 이용자가 댓글이나 혹은 좋아요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주는 스폰서 스토리가 있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광고 포스팅 상품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페이지에다가 이제 글을 쓰죠. 글을 쓰면 페이지를 좋아하는 팬의 뉴스피드에 광고가 노출이 되고 또 옵션을 설정을 하게 되면 내 팬들의 친구에게도 광고가 이제 추가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광고 상품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광고 미디어,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광고 분야도 굉장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큰 어떤 활용 영역 범위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활용 분야 중에 또 어떤 분야도 있냐면요. 자, 소셜 TV 분야도 있습니다. 소셜 TV 분야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소셜 TV 분야가 몇 개 방송사에서 이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이 소셜 TV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의견을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공유하는 서비스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는 어떤 게 있냐면 겟글루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겟글루 서비스는 어떤 거냐면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에 체크인을 해요. 체크인을 해서 친구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TV를 시청을 하면 보통 사람들이 데스크탑 PC를 통해서 TV를 시청하거나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TV를 시청하거나 또는 태블릿 PC 등을 통해서 이제 뭐 소셜 TV 애플리케이션을 체크를 해가지고 다른 시청자들과 채팅을 하거나 또 혹은 의견을 교환하는 그러한 그 서비스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지금 국내에서도 그 TV 시청 중에 70%가 SNS를 이용을 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약 76%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TV를 시청하고 또 46%는 데스크탑 PC를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등을 통해 가지고 TV를 시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을 반영하고자 MBC가 그 소셜 TV를 지향한 손바닥 TV를 개국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손바닥 TV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손바닥 TV라고 하는 것을 그 개국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몇 개 그 프로그램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서비스가 한 2010년 이후, 그러니까 2010년, 11년 정도에 그 만들어진 그런 몇 가지 프로그램 외에는 지금 현재 새롭게 이렇게 업데이트된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활용 자체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서비스를 뭐 이렇게 중단하지는 않았는데요.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SBS에서 소티라는 그 소셜 TV를 2012년 9월에 론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2년 그 런던 올림픽 기간 동안에 출시되어서 그 보통 어느 정도 지금 그 다운을 받았냐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3주 동안 약 20만 회의 다운로드를 기록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MBC와는 다르게 이 SBS의 소티는 그래도 좀 인기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소티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런던 올림픽 때는 그 런던 올림픽을 막 중계하는 용도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됐다가 지금은 드라마 있죠. 드라마라든지 그 다음에 예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소셜 TV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즐거운 수다방도 있고요. 또 뭐 출연진과 팬들의 눈 이런 코너도 있고 또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의 어떤 제작진으로부터 직접 촬영 현장 뒷이야기도 좀 전달받을 수 있고 또 동일 프로그램 시청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러한 소티는 한번 들어가 보실 만한 것 같아요. SNS라도 바로 이제 연결해서 드라마에 대한 정보도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내서 여러분들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셜 게임 분야가 있는데요. 이 바로 소셜 미디어 매출액 중 광고 부분 다음으로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게임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게임인 이런 그 소셜 네트워크 게임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마이스페이스, 싸이월드 등의 그 SN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 간의 그런 그 인적 네트워크와 그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형태의 사회적 인맥 기반의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이죠. 기존의 게임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게임들은 단순하게 내가 어떤 친목 도모의 형태라기보다는 단순하게 게임 자체를 즐기기 위한 게임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모인 형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셜 게임은 그 게임 자체의 목적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 관계가 그리고 또 친목 도모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 되는 것이죠. 이 소셜 게임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더니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어때요? 게임하기가 복잡하세요? 단순하세요? 좀 단순하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 PC를 통해 가지고 게임을 즐겼다라고 한다면 지금 게임은 주로 여러분들 어디서 게임을 하세요? 네,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하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좀 단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초보자에게도 상당한 그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이 간소화됨으로써 보다 쉽게 그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웃 간의 관계가 그 주요한 어떤 게임 요소라는 것이죠. 즉 다른 게임자와 게임을 해서 뭐 승리를 하거나 뭐 내가 아바타를 키워가지고 뭐 레벨업을 시킨다든지 뭐 이러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로 게임 내에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그 커뮤니티 그룹 내에서 그 멤버들 간의 간단한 어떤 그 즐기기, 즉 친목, 그 도모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좀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꼭 동시 접속이 아니어도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한 게임의 예를 들자면 그 자신의 흔적을 이웃의 농장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다가 남겨놓음으로써 이 사람이 내 농장에 다녀갔구나. 즉 그런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비동기식 방식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 우리가 플레이 이렇게 게임하는 그런 거보다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아이폰으로 스타크래프트 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세요? 쉬울 것 같으세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그 소셜 게임 중에 판빌, 그 농장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채소들 심고 이렇게 막 기르는 그런 게임인데 이런 그 판빌은 보다 쉽게 우리가 다가서서 그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이 판빌이 그 자신의 어떤 그 레벨에 따라서 채소, 뭐 곡물, 뭐 이러한 것들을 농장에 심을 수 있고 또 그 수확물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어떤 그 경쟁의 어떤 구도로서 막 뭐 수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간혹 이웃 농장에 내가 방문해서 비료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물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러한 어떤 그 친목 도모 형태, 즉 뭐 이웃 간의 어떤 교류를 통한 그런 그 뭐 농장 확대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출시된 주요 그 소셜 게임으로는 여러분들 국민 게임이라고 불렸던 애니팡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드래곤 플라이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일매출 20억 선이 돌파한 게임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드래곤 플라이트라고 합니다. 처음 그 국민 게임으로 많이 여러분들 하셨던 애니팡 기억나시죠? 그 애니팡이 일매출 약 2억 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비해서 이 드래곤 플라이트는 엄청난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이 발표한 올해 소셜 게임 순위를 잠깐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제가 발표하는 이 순위는 2013년 2월 그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위가 이제 바로 판빌 2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다이아몬드 대시, 그 다음에 뭐 버블 사파리, 드래곤 시티 이러한 것들이 순위를 이루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주로 하시는 그런 그 게임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네, 저는 뭐 소셜 그 게임을 판빌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그리고 애니팡도 좀 처음에 아주 약간 하다가 말았어요. 사실 뭐 전 게임을 그렇게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그 소셜 그 게임 분야가 굉장히 소셜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큰 어떤 그 시장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이것들을 얘기할 때 이야기하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바로 참여라든지 또 개방, 또 대화, 또 커뮤니티, 연결 이러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소셜 미디어는
광고라든지 또 TV,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임, 이러한 그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미디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떤 그 정보의 그 전달 수단을 내포하고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진화되고 있는 그런 소셜 미디어 역시 뭐 주변에 막 전달되는 어떤 과정에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발전은 일방향적 서비스들을 이제는 쌍방향적으로 변화시켜서 서비스의 제공자와 또 이용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더 많은 서비스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 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인 이 소셜 네트워크, 즉 SNS는 이용자 간의 어떤 그 제한적인 네트워크 공유를 통해 가지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에 있어서는 기업들의 어떤 그 광고 수단으로 곽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소셜 TV 이러한 분야도 굉장히 뭐 세컨드 스크린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새로운 어떤 개척의 문을 열었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 어떤 그 소통 방식들이 시공간적인 상황을 공유한 데 그쳤다라고 한다면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비롯한 그 소셜 미디어의 발전은 매체를 통해서 관심사를 공유하고 또 그 공유를 넘어서 이제는 친분을 쌓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어떤 그 활용 가치는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소개된 이런 그 몇 가지 활용과는 다르게 또 다른 형태의 이런 그 서비스들이 출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소셜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소셜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어떤 그 큰 하나의 패러다임인 그 소셜 미디어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들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